삑, 삑, 삑. 방금 무슨 소리죠?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제 가방에 있던 녹음기의 배터리가 닳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권총의 장전 소리가 들렸죠. 저는 낯선 땅 태국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나 싶던 찰나에 테이블 옆 창문에서 더 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령 감수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여기 CNN의 한 기자가 목숨 걸고 취재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아시아 특파원 카타비아 홀튼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10년차 기자로 활동하면서 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정치 소식을 취재해왔어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그들이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많았죠. 지난주 평소처럼 아시아 뉴스를 검토하던 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직접 취재했던 태국의 한국 기업들은 현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고 수많은 태국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상하네. 당시만 해도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했고 현지인들도 한국 기업의 체계적인 경영 방식과 공정한 임금 체계에 만족해 했었는데 당시 태국 방콕 외곽의 산업단지를 취재하며 만났던 태국인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한국식 경영 방식이 현지 기업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다며 칭찬했었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저에게 서툰 한국어 인사를 건네던 젊은 태국인 직원의 미소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태국 현지 취재를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배경에는 분명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편집장은 제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고 다음 날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과거 취재했던 한국 기업 공장들이 있는 산업단지로 향했어요. 그러나 그곳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차게 가동되던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몇몇 곳은 이미 철거가 시작되고 있었죠. 홀튼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네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차룬 소장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차룬 소장의 얼굴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차룬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약 6개월 전부터 한국 기업들을 향한 현지 노동자들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점차 그 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임금 인상 요구였지만 곧 노조가 결성되었고 파업과 공장 점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그전까지 노사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상황이 악화되었죠. 차룬 소장의 말에 저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철수를 결정한 한국 기업 중 하나인 세종전자의 현지 법인장 박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박지훈 법인장은 피로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했고 태국 정부의 요구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시위는 점점 격렬해졌죠. 박지훈 법인장의 말에 따르면 시위대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시위대는 공장 설비를 파손하고 한국인 관리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리 직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기업의 착취를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내쫓으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더 깊은 취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우연히 예전에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태국인 직원 수파차이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홀튼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수파차이의 긴장된 표정에서 그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수파차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든 것은 중국인 사업가 왕순밍이 태국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태국 고위 정치인들과 만남을 가졌고 특히 누타이번 의원과 자주 접촉했어요. 그 후로 한국 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죠. 수파차이의 말에 따르면 왕순밍은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지원을 받는 기업인으로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 기업들을 진출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먼저 기존에 자리 잡은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중국 기업들을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순밍은 태국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주고 한국 기업들의 불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했어요. 동시에 노동자들 사이에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저는 수파차이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침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태국 정치인들의 비열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수파차이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저는 그가 언급한 왕순밍이라는 중국 사업가와 태국 국회의원 누타이번의 관계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했고 공식 기록에도 그들의 만남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홀튼 씨 위험할 수 있어요. 왕순밍은 태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파차이는 저에게 신중히 접근하라고 경고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CNN 기자로서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고급 호텔에서 일하는 제 지인의 도움으로 왕순밍이 자주 이용하는 스위트룸의 예약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그가 방콕을 방문할 때마다 누타이번 의원의 의회 일정이 갑자기 개인 사유로 취소되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죠.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태국 현지 언론사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타논을 만났어요. 그는 태국 정치계의 내부 사정에 밝은 기자였죠. 카타비아, 누타이번은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 의원 월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했지. 그의 자녀들은 갑자기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로 유학을 갔고 말이야. 타논의 정보는 매우 중요했어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였기 때문이죠. 저는 국제금융 전문가인 제 대학 선배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누타이번 의원과 연결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을 발견했고 그중 하나가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회사는 왕순밍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회사야. 중국의 CIC와 깊은 연관이 있지.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제적 침략이었던 거죠. 중국 정부의 자금이 왕순밍을 통해
누타이번 같은 태국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정책적 지원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태국 노동부 내부에서 일하는 제보자를 만나기로 한 것이죠. 방콕 외곽의 한적한 공원에서 피암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증명될 거예요. 피암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누타이번 의원이 노동부에 지시를 내려 한국 기업들에 대한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사소한 위반 사항도 대대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증거였죠. 동시에 중국 기업들에게는 특별 면제 조항을 적용하라는 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지시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누타이번 의원에게 맞서지 못했죠. 피암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를 느꼈어요. 자국의 이익보다 개인의 부를 선택한 누타이번의 배신적 행동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왕순밍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저는 이제 왕순밍을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가 방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CNN 기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중국 상공회의소 소속이라고 속여 그와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주선했어요. 만나기 직전 고성능 녹음기를 켜는 것도 잊지 않았죠.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왕순밍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초반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한국 기업들의 철수와 중국 기업들의 진출로 돌렸어요. 태국은 이제 중국의 시대입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오만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중국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때가 왔죠. 왕순밍은 와인을 마시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한국에 대한 경멸과 증오가 묻어났어요.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쉽게 통제할 수 있어요. 약간의 돈과 허황된 약속만으로도 그들은 우리 편이 되죠. 누타이번 같은 정치인들은 특히 더 쉽습니다. 개인 계좌에 몇백만 달러만 넣어주면 그들은 자국의 이익도 팔아넘기는 배신자들이니까요. 왕순밍의 경멸적인 발언에 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그의 자신감을 부추겼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게 하는 전략이 궁금합니다.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왕순밍은 더욱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것. 둘째, 노동자들 사이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임금이 2배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셋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위를 조직하는 것. 우리는 전문 시위대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의 직원도 아니었죠. 왕순밍은 마치 위대한 전략가처럼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사악한 교활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왕순밍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아니죠. 그건 단지 바보 같은 태국인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일 테니 태국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없겠죠. 우리 중국이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될 테니까요. 왕순밍의 냉혹한 계획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태국 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중국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팅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삐삐삐 하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녹음기에서 배터리가 다 되어갔다는 신호음이었죠. 갑자기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왕순밍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침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마구 울렸고 창 밖을 쳐다보는 왕순밍 몰래 재빠르게 녹음기의 오프 버튼을 눌렀죠.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나오자마자 즉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증거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다음으로 저는 누타이번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CNN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왕순민과 이미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그는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했어요. 누타이번 의원의 사무실에서 저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원님, 왕순밍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한국 기업들을 태국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추진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타이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가 이내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태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것은 그들이 태국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언급하자 누타이번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봐요, 홀튼 씨.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백만 달러의 출처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중국 기업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는 내부 지침을 내리셨는지도요? 누타이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비열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왕순밍의 교묘한 계략과 누타이번의 비열한 배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태국 노동자들과 부당하게 철수를 강요받은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이미 태국을 떠난 한국 기업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의 전 태국 법인장 김도현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친절한 시민들까지 이런 나라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김도현 법인장과의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태국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에게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복지를 제공했고 기술 이전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죠. 김도현 법인장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위해 태국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다고 해요. 그들은 태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가 태국 직원들과 쌓아온 신뢰가 외부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는 거예요. 중국의 거짓 약속에 현혹된 태국 사람들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김도현 법인장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의 비열한 전략이나 태국 정치인들의 부패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것이죠. 정직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한국식 경영 방식은 분명 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방콕으로 돌아와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중국 기업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왕순밍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중국 기업들의 실태를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도착하자 외관상으로는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는 모습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공장 주변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마다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삼엄한 경비가 없었는데 저는 중얼거리며 어떻게 내부 상황을 취재할지 고민했어요. 다행히 수파차이가 중국 기업에서 일하게 된 그의 친구 나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콘은 매우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CNN 기자로서 진실을 알리겠다는 약속에 마음을 열었어요. 홀튼 씨, 우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나쁜 조건을 제시했어요. 임금은 약속했던 것의 절반 수준이고 근무 시간은 훨씬 길어졌습니다. 나콘의 말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처음에는 높은 임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조항을 넣어 실제 임금을 크게 삭감했다고 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혜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 기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안전에 굉장히 신경 썼는데 중국 기업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모두 은폐되었어요. 나코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공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나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왕순밍에게 매수당했어요. 처음 시위를 주도했던 노조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제 중국 기업의 관리자가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을 팔아넘긴 거예요. 나콘의 도움으로 저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여러 태국 노동자들을 몰래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 환경은 한국 기업 시절보다 훨씬 열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저를 직원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교육도 받고 승진 기회도 있었죠. 하지만 중국 기업에서는 그냥 기계처럼 취급합니다. 의견을 말하면 해고 위협을 받아요. 45세의 여성 노동자 찬타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8년간 한국 기업에서 일했고 이제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태국 현지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유해 물질을 무단 방류하고 세금 납부도 교묘히 회피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태국 당국은 눈을 감고 있었죠. 누타이번 의원과 같은 고위 인사들의 비호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국 환경부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익명을 조건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환경 위반 사항을 보고했을 때 위에서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태국 교외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중국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심각한 오염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환경 기준을 철저히 지켰고 지역 사회와 소통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학교도 지어주었죠. 하지만 중국 기업은 우리의 항의를 무시합니다. 마을 이장 픽타리의 말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태국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태국 노동부의 전직 고위관리 프라섯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다가 해임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 노동법을 존중했고 때로는 법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오직 착취만을 위해 왔습니다. 프라섯은 중국 기업들의 노동 착취 실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초과 근무, 휴일 근무 강요, 불합리한 생산 목표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태국인들의 탐욕과 근시안적 판단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왕순밍의 거짓 약속에 속아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를 잃어버렸습니다. 프라섯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교체가 아니라 가치관과 비전의 충돌이었어요. 한국은 태국과의 장기적인 상생을 추구했지만 중국은 오직 단기적 이익과 자원 착취만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던 중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몇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서명 운동의 주최자인 솜차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중국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진짜 친구를 내쫓은 겁니다. 솜차이는 이미 10,0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태국 노동자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태국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기업에서 배운 기술과 경영 방식 덕분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솜차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했고 태국 사회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과 별개로 저는 태국 내 경제적 변화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이후 태국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중국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의 수출 품질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품질 관리에 굉장히 엄격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오직 양만 중시해요. 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태국 제품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분석가 피살락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불량품 반송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이전의 중단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직원들에게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교육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중국인 관리자들만 알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태국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할 때는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았어요. 덕분에 제 기술력이 계속 향상되었죠. 하지만 중국 기업에서는 그저 반복적인 작업만 시키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36세의 기술자 타와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우처럼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직업적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왕순밍이 태국 내에서 중국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지도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중국인들만 들어왔지만 점차 그 수가 증가했고 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서는 이미 관리직의 80%가 중국인입니다.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우리를 완전히 배제해요. 승진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한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 관리자 찐타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태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차 중국인들로 대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태국 내 반중 감정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을 몰아내기 위해 시위했던 태국인들이 이제는 중국 기업에 대항하여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존중받을 만한 파트너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국 노동조합 대표 차트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와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이처럼 태국 사회 전반에 한국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왕순민과 누타이번 같은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어요. 태국 언론에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즉시 압력을 넣어 삭제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기업을 지지하는 글을 쓴 사람들이 해고되는 일도 있었어요. 태국 언론인 아티차이는 중국의 정보 통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어요. 이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기업들이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도와준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태국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타논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이는 단기간에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였다고 해요. 이러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저는 태국 내 한국 기업 철수의 실상과 중국의 교묘한 경제 침략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가치관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어요. 하지만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왕순밍으로부터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보도가 나가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는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홀튼 씨 조심하세요. 왕순밍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진실을 폭로하려던 기자들을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수파차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저의 의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명색이 CNN 기자인데 이런 위협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누타이번 의원의 비서로부터 받은 비밀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 녹음에는 누타이번과 왕순밍이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중국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쉽게 속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장기적인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녹음 속 왕순밍의 경멸적인 발언에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태국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 녹음 파일과 함께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CNN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태국에서 벌어진 중국의 경제적 침략과 태국 정치인들의 배신 그리고 부당하게 쫓겨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었어요. CNN 본사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전송한 후 저는 방콕의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 보도가 방송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예상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순밍이 직접 제게 만남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홀튼 씨,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CNN 태국 지국의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만남의 장소를 공개된 호텔 로비로 정했어요. 또한 모든 대화를 녹음할 준비도 했죠. 다음 날 방콕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왕순밍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홀튼 씨, 당신이 수집한 정보는 많은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중국 기업들은 태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왕순밍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저는 그의 거짓된 친절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왕순밍 씨, 제가 가진 증거들은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타이번 의원과 나눈 대화 녹음,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제 말에 왕순밍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보도를 내보낸다면 중국과 태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만약 그 진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대화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로 끝났고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도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고 다양한 증언들도 일관성이 있었어요. 이제 세계가 태국에서 벌어진 중국의 경제적 침략과 한국 기업들의 억울한 철수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은 제 특별 보도를 전 세계에 방송했어요. 거짓 약속의 그림자 태국에서 쫓겨난 한국 기업들과 중국의 경제적 침략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직후 태국 내에서는 큰 충격과 분노의 물결이 일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누타이번 의원과 왕순밍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방콕 시내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태국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중국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진정한 파트너였던 한국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이후 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누타이번 의원에 대한 부패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즉시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지만 이미 태국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태국으로 돌아와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할 것입니다. 태국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왕순밍은 갑자기 태국에서 사라졌어요. 그가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태국 사회 전반에 퍼진 한국 기업에 대한 재평가였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그들의 삶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태국 직원들의 역량을 진심으로 키워주려 했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태국 사회는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친한국 운동이었어요. 젊은 태국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펼쳤고 한국 문화와 기업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성실함, 혁신 정신,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경영 방식은 태국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가치입니다. 방콕 최대 대학의 학생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발언은 태국 청년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보도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한국으로 다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기업연합회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태국 상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존경받는 이유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태국에서 벌어진 일의 경과와 현재 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가치관과 문화를 전파하는 사신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함, 혁신 정신, 그리고 상생의 철학은 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 발언에 한국 기업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저는 태국 현지 법인을 운영했던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은 태국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태국 직원들과 쌓아온 관계가 중국의 교묘한 전략으로 무너진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을 단순한 생산 기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여겼죠. 그래서 기술 이전과 현지 직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중요시했어요. 현대자동차 태국법인 전 대표 김성준 씨의 말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요시했고 이것이 중국 기업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재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태국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한국 기업 지지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SNS에 한국 제품 사용 인증샷을 올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고 한국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과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함께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태국 최대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 탄훈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발언은 많은 태국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점차 태국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태국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정부의 엄격한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미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를 이용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 노동조합 대표 차트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마침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이 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아들여 재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다시 인식해주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아시아 지역 담당 부사장 이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서 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태국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중국식 경제 침략의 실체가 드러난 이 사건은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경제 협력은 상호 존중과 공동 성장의 비전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것을 실천해왔고, 태국 사회는 그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도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국제 협력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태국 방콕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태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다시 손을 맞잡기를 희망합니다. 이 문구를 읽으며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철수와 재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철학의 충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상생과 공동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천했고, 태국 사람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이야기가 중국의 경제적 팽창이 가속화되는 현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어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태국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법이죠. 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 수파차이가 했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국은 한국이라는 소중한 파트너를 잃고 나서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강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진정한 국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CNN의 홀튼 기자 덕분에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려서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